안녕하세요. 대회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인도 IPO가 이 자동차 부품주에 가져다 줄 이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왜 이 현대차의 이 IPO가, 인도 IPO가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지, 인도 시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단순히 이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시장이 커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단순히 수혜를 받는다? 그러한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은 알고 계실 텐데, 이 제가 첫 번째로 이게 써놨죠. 중국의 이 모터 리제이션, 이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에 2010년도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얼마나 큰 상승을 했는지, 단 2년과 3년, 이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상승을 했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의 이 모터리제이션과 현재 인도 시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인도 시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팩트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짧고 굵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투자 아이디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 동반 진출 기업이죠. 사실 해당 기업들은 워낙 이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딱히 제가 정리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기업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장점인지, 그리고 얼마나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 주셔서 현대 그 인도법인 IPO가 10월 22일 날 진행을 하죠. 지금 촬영일이 11일이니까 딱 11일 남았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내용 얻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먼저 IPO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공모가액 범위 같은 경우는 4조 1,700억 원에서 4조 3,9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공모 상단으로 측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기정사실이죠.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조 3,9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주식 가격대는 1865루피에서 1960루피인데 이게 하나로 이제 3만원에서 31,500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상단으로 결정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31,500원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 투자자 공모 청약일이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 청약일이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약 스케줄이 다 끝난 이후에 22일 날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신주 발행 없이 구주 매각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미 많은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서 바로 중국의 이 모터 리제이션과 이 인도의 모터 리제이션이 과연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이 인도 시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비교를 하기 앞서 제가 계속해서 이 모터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터리제이션이 뭐냐면은 자동차가 이제 사회와 대중에게 널리 보급이 되고 이 생활 필수품화가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과거에 이제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 이 중국을 진출을 했을 때, 즉 이 중국의 모터리제이션 관련했을 때, 그때 자동차 수요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의
4,200대에서 3천만 대, 3천만 대까지 무려 5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중국의 이 현대차와 함께 동반 진출한 부품사들 역시 그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동반 진출했었던 부품사의 이 주가가 2년 평균 3.3배, 거의 3배 이상, 평균적으로 3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 법인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왜 인도 시장이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05년 이후에 인도의 누적 자동차 판매량이 6,100만 대래요. 중국은 이 3억 9천만 대 대비해서 16%죠. 인도의 인구 대비 자동차 판매 비율이 4%였어요. 지금 현재도 4%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28%죠. 28% 대비 현저히 낮은 편이고, 현재 인도의 자동차 판매 상황이 2010년에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해당 도표는 하나증권과 이 블룸버그 자료를 참고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인도의 누적 판매량과 2010년도의 중국의 누적 판매량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성장률 이후에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의 기하급수적인 이 성장률과, 그리고 인도가 앞으로 그려줄 이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급증과 이 부품사에 대한 매출 증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현대차가 이 IPO를 이제 진행을 한다, 인도 법인에 상장을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도 시장에 대한 성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그냥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이, 그래 2023년도 인도 누적 판매량과 2010년도에 중국의 누적 판매량이 같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성장을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미래의 이 자동차 판매량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뚜렷한 이러한 성장세를 보인다는 거죠. 어떤 거죠? 이 인도의 GDP를 보면은 나옵니다. 자, 인도의 인당 GDP는 뚜렷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한 상황이죠. 도시화에 따른 이 중산층의 임금 상승과, 그리고 주택, 주식 등의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자산 효과들,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을 넘어선 인구수, 그리고 인당 GDP 증가를 감안을 하면은 인도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 모터리제이션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다, 진입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의 이 도시화율은 35%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건데, 중국의 지금 중국이 63%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인도의 인당 GDP가 2,300달러, 그리고 중국은 12,000달러 대비해서 18%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성장성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려보면은 왜 인도 시장이 앞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앞으로의 성장이 얼마나 좋아질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인도에 동반 진출한 회사는 과연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인도 법인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인지,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인지 간단하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반 진출한 기업들을 좀 살펴볼 건데, 해당 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널리 퍼져 있는 표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가지고 왔는데, 왜 널리 퍼져 있는 표를 가지고 왔느냐?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관심입니다.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개미들이 많이 꼬이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테마성으로 엮이는 부분들은 개인들의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해당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업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현대모비스, 현대차위아, HL만도, 한운시스템, SL, PHA, 코리아FT, MVH코리아,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대원강업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42개사가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과 멕시코, 유럽 이쪽에 이제 동반 진출한 기업, 겹쳐 있는 기업들을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보더라도 굉장히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여기가 끝이 아니죠. 자, 여기서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인도의 매출이 높고 어떠한 기업들이 순이익 비중이 높은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이 순이익률 OPM이 가장 높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차트나 이런 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당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의 기술적 분석이 궁금해요, 아니면 해당 기업에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체크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기업들 중에서 매출 비중이, 인도에 대한 매출 비중, 즉 인도 법인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화신입니다.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화신 같은 경우는 인도 매출 비중이 18%라고 합니다. 현재 18%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가 16%, 그 다음에 이제 SL이 11%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인도 법인의 매출이 가장 높은 순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현대차의 인도 법인의 매출 비중이 아니라 각 사당, 각 사에서, 즉 이 화신에서 인도 측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 순이익 비중이 높은 회사로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MVH 코리아가 가장 높습니다. MVH 코리아가 8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만도가 34%, 그 다음에 화신이 20%, 그리고 SL도 계속 등장하죠. 1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부품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순이익률입니다. OPM. 이 순이익률이 높아야지만 남는 게 많겠죠. 근데 보통 부품사 같은 경우는 이 OPM이 좀 낮습니다. 3%에서 4% 정도, 높으면은 5% 정도에서 6%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이 OPM이 높은 기업이 바로 SL이라는 기업입니다. SL이라는 기업이 순이익률이 10% 정도 나와요. 동반 진출 부품사 중에 수익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는 저희 데이업에서도 좀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업에 SL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나는 지금 현 시점에 SL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SL이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을 남겨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관련해서 제가 SL을 분석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차트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각
기업에서 이 현대차에 어떠한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ASP, 이 판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순이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사실 이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대중적이고 정말 기본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의 중국의 이 모터리제이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인도의 모터리제이션의 초입 구간, 그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 성장성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